고! 달슨의 라이브! 잘 나가는 팀 말고요, 굉장히 어려운 팀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. 예. 뭐 잘한 팀은 그냥 도도 잘하니까. 아이고, 셰필드 어떻게 합니까?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시즌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던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초반에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, 지금 12라운드가 이제 마무리됐잖아요. 셰필드가 12라운드까지 얻은 승점이 몇 점이나 될까요? 네, 달랑 1점입니다. 그 이야기는 뭐죠?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승리 없이 무승부만 한 번 했고 11번을 졌다는 겁니다. 이럴 수가 있나요? 12경기에서 승점이 1점이다. 이게 얼마나 기록적인 최악의 결과냐면, 프리미어리그 현재 셰필드가 9연패 중인데, 결과적으로 이렇게 12라운드를 해가지고 승점 1점인 건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,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포함을 한 1부 리그 전체 역사가 100년이 넘잖아요.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, 이렇게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 모든 걸 통틀어도 12라운드를 치렀는데 승점이 1점밖에 되지 않는 건 이번까지 4번밖에 없었던 정말 역사적으로 안 좋은 그런 결과입니다. 1931 시즌에 맨유가 그랬다고 합니다. 12라운드, 뭐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맨유가 12라운드 했는데 승점 1점이었다고 하고, 1931, 32 시즌 때 뉴 브라이턴이 12경기에서 1점, 1970, 71 시즌 때 뉴포트 카운티가 역시 12경기에서 승점이 1점이었다고 합니다. 이만큼 셰필드가 지금 뭐 기록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, 내용도 그래요. 내용도 12경기에서 1무 11패인데 골도 5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12경기에서 5골?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골이 없는 팀입니다. 그리고 실점은 또 무려 21골을 내줬습니다. 경기당 2골 가까이 내주고 있는 거죠. 골은 이렇게 지독하게 못 넣는데 실점은 많다? 당연히 꼴찌가 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이렇게 이번 시즌 어려운 게 더 대비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지난 시즌 셰필드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. 승격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뭐 좋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막 진출권까지 위협하면서 우와 뭐야 셰필드 막 이랬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난 시즌 최종 9위를 차지했는데 훌륭했죠. 승격해가지고 내용적으로도 막 3백 갖다 놓고 막 경기하고 막 수비들이 오버랩 막 치고 그래가지고 와 특이하다 막 이런 축구를 많이 했었는데, 그래서 지난 시즌과 놓고 보면 대비돼서 이번 시즌 이 폭망이 더 눈에 띄는 게 사실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이제 우리 좀 그거 봐야 돼. 왜 그럴까? 근데 감독도 그대로예요. 예. 와일드 감독 그대로고, 전술도 뭐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. 아까 얘기했던 3백 갖다 놓고 한 3-5-2. 그러면서 여기가 특이한 게 이제 그 센터백들이 오버랩 치는 거 아니에요? 원래 센터백이면 이제 좌우 풀백들이 막 올라가는 게 오버랩인데, 여기는 센터백 3명 놔두고 거기가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. 뭐 이런 전술도 뭐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? 그러니까 전술도 뭐 사실, 그리고 형태나 이런 것도 좀 그대로예요. 이번 시즌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까 뭐 골도 가장 못 넣고 있다고 했는데, 슈팅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8.5에 가장 적습니다. 슈팅이. 그다음에 점유율도 40.7%로 가장 낮아요. 패스 성공률도 75.6%로 20개 팀들 중에 19위입니다. 그러니까 패스도 못하고 점유도 못하고 슈팅도 많이 못 때린다는 얘기인데,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나요? 이럴 수도 있겠죠. 그게 아니에요. 지난 시즌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때도 원래 셰필드는 이런 축구를 합니다. 뭐 점유나 슈팅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가는 팀이 아니에요. 지난 시즌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슈팅 꼴찌였어요. 점유율 17위였습니다. 패스 성공률 17위였어요.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하고 무슨 내용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지금 뭐 멤버들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셰필드가 이제 3-5-2를 쓰게 되는데, 최전방에 맥버니, 맥골드릭, 예, 우리가 계속 지난 시즌부터 봐왔던 선수들이죠. 그다음에 5명의 이렇게 가운데도 스티븐스, 존 플렉, 노루드,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베르게나 룬스트럼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. 한 자리.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말독. 3백에 약간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. 원래 오코넬이 봤던 데도 오코넬이 좀 다쳐가지고 여기가 이제 안파두나 잭 로빈슨, 이 두 선수가 왔다 갔다 보고 있고요. 가운데는 그대로 이건,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바삼, 골키퍼도 좀 바뀌어 있죠. 여기가 이제 램즈데일, 딘 앤더슨이 이제 맨유로 돌아갔습니다. 이런 상태.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뼈대는
뭐 그대로란 말이에요. 사모예도 그렇고 주축 선수들도 그렇게 뭐 크게 변했다 하면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안 되지? 뭐 수치적으로도 나도 좀 비슷한데.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일단 그 지난 시즌과 놓고 봤을 때는 골키퍼 딘 앤더슨이 임대해 와 있다가 맨유로 임대 복귀한 것, 전 이게 일단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좀 봐요. 셰필드는 뒤에서부터 풀어나오는 축구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그 램즈데일 22살 선수거든요. 본머스에서 데려와서 잘해주고는 있는데 확실히 무게감이라든지 안정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막 이 쓰리백이 막 오버랩 치고 막 이런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 골키퍼가 약간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. 램즈데일이 실제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초반에 팀에서 평균 평점이 7위입니다. 그러니까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딘 앤더슨의 맨유 임대 복귀, 여기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, 두 번째는 시즌 초반에 중요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좀 못 뛴 것도 좀 있어요. 일단 허리의 핵심이 그 존 플렉이잖아요. 존 플렉이 왜 중요했냐면 이 선수가 이제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못 뛰었단 말이에요. 시즌 초반에 부상 때문에. 백스리 선수들이 오버랩 칠 때 오버랩 치면 누군가 수비가 엷어질 수 있으니까, 왜냐면 막 3명의 중앙 수비 중에 2명이 올라가고 막 이런 축구를 하거든요. 여기서 숫자 싸움을 걸기 위해서는 미드필더 1명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냐? 바로 존 플렉이 했습니다. 그래서 존 플렉이 중요했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약간 폼이 좋지 않거나 못 뛴 경기들이 조금 있었어요. 그래서 요 영향을 좀 미쳤고, 또 하나는 이제 또 부상이라고 하면 백업 공격수나 선발과 교체를 오갔던 니스 무세도 부상 여파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교체로 2경기밖에 못 뛰었습니다.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어떤 공격 옵션이 무세가 좀 결합을 좀 못했던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수비의 핵심인 잭 오코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좀 2라운드 끝나고 크게 다쳐가지고 사실상 시즌 아웃 당해버렸거든요.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.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전술을 말씀드릴 텐데, 이 잭 오코넬은 그냥 중요한 선수 1명 나갔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. 어찌 보면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전술 완성도가 그냥 잭 오코넬이 나감으로써, 부상으로 시즌 아웃 당함으로써 멈춰버렸다, 끝나버렸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선수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셰필드 이러면 많은 분들이 우와 특이해, 어떻게 중앙 수비수가 저렇게 올라가? 센터백 오버래핑 전술이라고 하는, 이 와일더 감독이 이 셰필드가 하브리그에 있을 때부터 만들었던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? 자, 중앙 수비수 오버래핑 시켜. 그래서 상대 수비도 찢어놓고 또 들어가면서 골도 막 넣고 그래가지고 재미를 봤던 걸 프리미어리그 승격해가지고 제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난 시즌 이런 특이한 전술이 팀을 막 흔들어버렸던 게 있었는데, 잭 오코넬이 이제 그 무릎을 다치면서 사실상 시즌 아웃 딱 당하니까 이거를, 이런 전술을 대체할 선수가, 전술의 완성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명의 부상이 아니라 셰필드의 심장과도 같았던 전술이 멈춰버리는. 자, 잭 오코넬이 지난 시즌 셰필드에서 뛰면서 보여줬던 히트맵을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보시죠. 어때요? 네. 중앙 수비수 잭 오코넬인데 굉장히 이겁니다.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전술의 핵심이 바로 이 히트맵만 봐도 알 수 있는 게, 센터백인데 중앙 수비수인데 마치 풀백이 오버래핑 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. 이 정도로 하면서 이 센터백이 계속 공격하다 보면 상대를 찢어놓고 벌려놓고 공격 숫자 막 늘리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셰필드의 전술인데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. 오코넬이 딱 다치면서. 그리고 지금 대체하고 있는 선수가 암파두, 그 첼시에서 임대해온, 그 다음에 잭 로빈슨, 이런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, 제가 그러면 암파두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셰필드에서 뛰면서의 히트맵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죠. 어때요? 네. 이건 그냥 뭐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은 있지만 그냥 센터백 뭐 이런 느낌이죠. 평범한. 다시 그러면 지난 시즌 잭 오코넬의 히트맵과 이번 시즌 암파두의 히트맵을 나란히 한번 보시죠. 확연히 차이가 있죠. 이건 완전 다른 축구고 다른 전술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잭 오코넬이 빠짐으로써 이걸 대체할 만한, 이 전술을 완성도를 계속 끌고 갈 만한 선수가 없다. 이게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부진, 침체의 이유다. 이거와 더불어서 이 셰필드의 아주 특이했던, 잘 보지 못했던 이 352 센터백 오버래핑, 이 전술이 읽히면서 상대히, 왜 한 시즌 당해봤으면 알죠. 네.
그 다음에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플랜 B, 플랜 C, 플랜 C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예, 계속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셰필드가 이번 시즌 승점 유일하게 1점 딴 거 그게 누구냐면 승격한 플럼을 홈에서 1대1로 비긴 겁니다. 그것도 85분에 PK로. 이건 뭐예요? 셰필드의 지난 시즌 이 센터백 오버래핑을 경험하지 않았던 풀람 정도만이 지금 겨우겨우 비겼고 나머지에게는 다 졌습니다. 모조리. 심지어 리그컵도 2라운드 때 번리에게 져가지고 떨어졌습니다. 지금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그래서 와일더 감독의 해임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쩐주가 누구냐면 사우디의 압둘라 왕자입니다. 거기 왕자들이 많잖아요. 그 중에 한 명인 압둘라 왕자인데 사우디 자본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고 나서 그쪽에서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. 일단은 난 지켜보겠다. 그동안 와일더 감독이 우리 팀에 해준 게 얼만데 예, 좀 더 지켜보겠다. 분명히 반전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게 얼마나 갈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지금 꼴찌고 그것도 최악의 승점 1점이기 때문에 더 몇 경기 지면 이거는 감독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당장 셰필드가 이제 주중 경기 있잖아요. 이번 주에 금요일 새벽 5시에 홈에서 맨유와 상대합니다. 사실 맨유도 좀 급해요. 숄샤르 감독도 아주 급한 상황인데 둘 다 급하거든요. 와일더 감독도 급하고 숄샤르 감독도 급하고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셰필드 반전이 너무나 절박한 맨유 어떻게 될지 금요일 새벽 5시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.